이혼하겠다고 오셨다가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만약에 진지하게 결심을 하셨다 하면은 네. 근데 오히려 이혼을 시킨 것보다 이혼을 막은 사건이 더 기억에 남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사실 상담했던 사건입니다. 5살 딸을 둔 아버지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외출한 부인의 아이패드에서 부인의 외도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다 이제 저를 찾아줬습니다. 눈빛으로는, 말로는 이혼 절차에 대해서 막 물으셨어요. 잘 상담을 해드렸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고,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전화도 엄청 많이 오시고 상담도 그 후에 여러 번도 하셨는데, 제가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온몸으로 이혼을 원치 않고 있다, 이걸 제가 느꼈고요. 아무튼 잘 상담을 해드려서 결국에는 다시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가정생활로 돌아갔는데, 그때 그분의 어떤 아픔, 그리고 아픔이 치유되는 과정,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보통 상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던 게요. 상담이란 거는 본인이 말을 하면서 사실을 객관화하고 또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본인이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상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 법률 상담뿐만이 아니라 심리 상담까지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이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꼭 받아보시면 본인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혼에는요, 협의해서 할 수 있는 협의 이혼이 있고요, 법정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법이 정해진 사유로서 소송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많은 분쟁거리가 있는 사건들은 이 법정 이혼이 되는데요, 법정 이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게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거나, 배우자가 자기를 일방적으로 유기해서 방치한다거나, 배우자가 자기를 학대한다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라는 약간의 추상적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유는 세태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딱 일률적으로 이건 이혼세가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예컨대 일방적으로 어떤 성관계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또는 의처증을 가지고 타 배우자를 괴롭힐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인정했고요. 그다음 오랜 동안 별거 생활이 지속돼가지고 부부 생활이 이미 형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부부 관계 상대방 일방이 우울증에 약간 깊은 정신 질환이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제일 크겠죠. 일단 이혼을 하고 나면 생활비는 어떻게 내가 마련할지, 또는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을지, 이제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대법원 보면은 양육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따라서 양육비를 정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하지 못한 금액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금액을 이혼한 뒤에 상대가 성실하게 꾸준하게 줄지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이런저런 현실적인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고요. 그럼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또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 때문에, 또 상대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혼 협의를 할 때 양육비를 잘 줄 것 같지 않은 배우자라고 하면 재산 분할할 때부터 그걸 고려해서 양육비는 안 받을 테니 재산 분할을 이렇게 하자, 이런 식의 협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쑥스럽긴 하지만 변호사부터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사실 이혼 절차라는 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재산을 나누고, 양육권을 누가 갈지를 정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이가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져서 헤어지는 관계잖아요. 이런 분들이 합리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양보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이 받아서 그걸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잘 이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 증거관계를 정해서 그 절차에 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꼭 찾아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요, 만약에 진지하게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면 일단 집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한 집에 살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게 사실상 너무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이혼을 결심했다가 그냥 같이 살게 되면서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 집에서 나와서 이혼 절차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고, 그 이혼 결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제가 그렇다고 이혼을 꼭 시키려고 상담드리는 건 아닌데, 잘 봐서 이분은 정말 이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럼요. 네, 아이가 없으면 사실 이혼이 수월하고요. 법률적인 걸 떠나서 부부의 생활 전체를 봐서도 감정도 그렇고요. 훨씬 좀 수월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판례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의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룰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쉽게 이혼하시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아이가 있으면 사실 이혼을 해도 그 관계가 끝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어느 한 분이 양육을 담당하고 하면 하지 않는 분에게 면접 교섭권을 인정해 주어서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어쨌건 간에 이혼은 했지만 아이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가 있는 분이 이혼할 때는 저는 이혼 후에 두 분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면을 쓴다거나 사실을 드러낼 때 너무 공격적인 서면은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안 좋아지면 사실은 이혼 후에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은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라고 하면서 관리를 하는 편이죠. 이혼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뢰인의 감정으로 치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생활이 담겨 있고요. 또 자신의 가장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이혼 과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다. 그래서 소송의 과정을 매우 중시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잘 챙겨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사무실에서 상담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저는 힘들면 걸으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그래갖고 교대 운동장을 같이 돌면서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혼 과정에서의 그분의 감정을 잘 좀 보듬어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혼을 자기가 본인이 진짜로 하고 싶은지 아닌지의 마음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이혼하겠다고 오셨다가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만약에 진지하게 결심을 하셨다 하면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그 용기의 시작점은 집을 나오는 것? 네, 일 수도 있겠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